네, 임기중 의원입니다. 이용 의원님께서 본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짚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관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기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4쪽에 2018년 8월 13일 찾으셨나요? 네. 네, 찾았어요.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 내용이 뭡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모르시면 이거는 학교 폭력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네. 현행 학교 폭력 예방법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조치 사항을 보니까 처벌을 위해서 관계회복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을 공급하겠다. 이게 써 있어요. 교육자님이 모르시면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예.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또는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매뉴얼. 매뉴얼을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학생 특수교육지원센터장님 안순자가 센터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지금 매뉴얼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조치사항을 이렇게 쓸 정도 되면 대충 매뉴얼은 알아야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받으셨나요? 제가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이제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법의 위반이 아닌 관계의 훼손으로 보고 발생한 피해가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회복되었을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다양한 회의 방식과 수업 활동 중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큰 틀에서는 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쨌든 매뉴얼을 아마 작성했을 거예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문현답 3S 지원 등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문현답이라는 건 써 있어요. 뭐에 준말인 가면 우리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면 3S는 뭐에 준말인지 우리 센터장님 편하게 한번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스인데요. 3 스피드 그리고 신 현장에 있다 신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해서 3S. 네, 줄임말이죠. 네,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면현답 3S 지원단 활동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네,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안순자입니다. 저희가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S 지원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또 전화로도 상담받고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지원단 인적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적풀이 지금 도교육청 장학사님 그리고 경찰관 그리고 변호사님
지역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전담 경찰관 이런 분들. 예. 뭐 제가 이렇게 보면 2015년 출범해서 교육청 관계자, 법률, 의료, 복지 전문가, 뭐 경찰, 전문 상담가 이렇게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센터장님이 어떻게 보면 교육자님보다 실무 담당자 담당자인데 쉽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활동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청주시 교육지원청은 문문연다 3S 지원단의 활동이 몇 프로라고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무연답 3S 지원단은 제가 도교육청의 진로인성교육과정을 할 때 만든 지원단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하면 학교 현장에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만의 힘으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상담사 또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또는 이제 장학사의 조언이라든지 처리 일차를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경찰 같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안마다 투입되는 인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잘 돼 있어요.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0%를 봤을 때 청주시 교육지원청은 무민연다 3S 지원단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범죄가 참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몇 프로를 주시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학교 제가 들어보세요. 어쨌든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런 대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유영근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폭력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고 기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해요. 뭐 여러 인적 풀을 가동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물론 프로그램을 통한 강의를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불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걸 쭉 했을 때 가장 인적 풀을 많이 갖고 있는 무연연다 3S 지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갖고 범죄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었으니까 더 철저하게 이런 활동이 강화돼서 활동을 많이 하면 청소년 범죄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교직원 교육 보면 정말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 뒤에 보면 학교폭력을 위해서 학교폭력 자치위원 역량 강화 이분들 중요해요. 어쨌든 징계를 주고 여러 가지 화해 모드라든가 회복 기법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1차적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처벌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위원회, 자치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 연수는 연 1회예요. 학부모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물론 뭐 있다고 하겠지만 전문가는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아주 과반수예요. 그럼 9명이면 과반수 5명 이상이 학부모예요. 지금 청주시 전 학교에 다 구성되어 있나요? 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한 부분의 교육을 보더라도 말은 정말 교육장님이 참 좋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정말 봉사와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각 교육지원청 어쨌든 간섭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첫째가 인성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 한번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줄이기 위한 앞으로 2019년도 노력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중심 관점을 두고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제안이 어쨌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청주시 교육지원청 내에 각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학기별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경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학생 폭력 발생 건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누구 이렇게 한 분이 책임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물론 미투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정말 여러 가지 범죄 건수를 연말에 다 종합해서 정말 어느 학교가 가장 정말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중하를 어떻게 이렇게 좀 그 데이터를 저렇게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교육장님의 그런 어떤 각오는 혹시 갖고 계시나? 그런 부분이 뭐 징계가 되든 인사가 되든 여러 가지 어쨌든 방법은 있겠지만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뭐 계량화해서 정량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요즘에는 좀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잘 되고 학교 교육이 잘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든지 또는 담당 교관이라든지 관리자들에 대한 또는 학교에 대한 포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018년보다는 2019년이 폭력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원들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정말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수준을 계량화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면 기관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2018년도 2월 1일 설 전통시장 장국행사 전통시 상품권 구입해서 190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쪽을 보면 도기관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또 2018년 2월 1일 서울 전통시장 장국행사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190만 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같은 날짜에 저 상품권을 똑같이 190만 원씩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따로따로 어떻게 구입을 한 건지. 아, 그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에서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20쪽에서는 기관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중에서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단체장 업무 추진비 중에서 50만 원 이상. 그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저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체장 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사용 한도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단체장 업무 추진비가 이 20페이지에 이제 목록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또 기관 법인카드에다가 또 명시했다는 것은 혹시 인사할 때 이중으로 명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아니 아니지만 다 분리해서 하잖아요. 다른 쪽은 다 다른 교육지원을 분리해서 하거든요. 기관 법인 기간 50만 원 이상이지만 단체장 업무 추진비는 일정 금액 내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50만 이상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 법인 카드는 기관에서 필요해서 쓰는 경우를 명시하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기관 법인 카드 중에서 단체장 100만 원 이상이든 50만 원 이상이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는 어쨌든 법인 카드가 있어요, 그죠? 예. 저도 뭐 어쨌든 기한을 해봤으니까 이거 의장이 사용하는 또 법인 카드 별도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잖아. 비서가 쓰던, 부장이 쓰던. 기관장 업무 추진비를 사무국 직원이 갖고 다 쓰지는 않거든요. 완전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행정자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보 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료 89쪽을 보면 교통회계 예산이 4억 찾으셨나요? 예. 지하철 예산이 4억, 걔가 8억입니다. 8억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뭐 인건비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뭐 인건비하고 사업비의 비율은 정확히 저희들이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예. 몇 퍼센트가 돼요? 행복교육지구 사업 담당 사장님 계시나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저희 그 행복교육지구 예산 8억 중에 인건비라는 것은 비공무원 여비와 또 공무원 여비 일부 그리고 마을 선생님, 학교 교육 수업을 지원하는 마을 선생님들 그 수업 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금액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8억 중에 네. 청주시에서 파견이 된 공무원이 있어요. 급이 팀장이 하나 왔습니다. 네. 이번에 청주시에서 어쨌든 공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장학사나 뭐 교사, 뭐 교육직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 8억 내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아닙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그죠? 않습니다. 그 순수한 거의 사업비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현재 청주교육지원청의 행복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 뭐 교육 공동체 구축 사업. 그 중에서도 뭐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고 또 마을속 특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고 쭉 있어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쭉 여기 사업 이를 명시한 것만 제가 한번 살짝 뽑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5억 2천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2억 얼마는 뭐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명시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전부 다 뭐
제가 뽑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 마을이 함께하는 학교밖 배움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수가 있어요. 7천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92쪽, 93쪽 보셨나요?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 10개소 3,399명 1억입니다. 그죠? 10개소니까 여기는 1,000만 원씩 배정이 됐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10개소에 4,544명이 7천만 원 10개소니까 700만 원씩 균등 배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학교 밖 마을 돌봄 사업이 있어요. 3개소 이 30명입니다. 여기는 2,5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800만 원이 약간 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개소마다 보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개수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명수 그리고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2019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참여 인원수, 프로그램 수를 따져서 어쨌든 균등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돌봄, 마을 돌봄 사업을 보면 30명에 2,500원이 지원됐다는 것은 뭐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 비율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먼저 학교 밖 마을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마을 돌봄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돌봄의 틈새에 있는 아이들을 매일 방과 후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 그리고 방학까지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적지만 매일 이 인원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 간식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그 강사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그 프로그램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감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마을 돌봄 세계 30명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내에 강사료, 학생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1인당 비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그 행감 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 서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8억에 대한 전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다 명시하세요. 지금 2억하고 8천원 없어요. 어디 갔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산 심사하면서 쭉 보겠지만 행정 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보는데 미약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추가적인 요구와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인원이나 프로그램 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개소에 있는 분들은 뭐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야죠, 그죠? 인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해하시죠? 네,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면서 1차년도 추진단 단체와 또 2차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들 그리고 또 더 잘 운영한 단체와 조금 보완할 사항이 필요한 보완점이 있는 단체들을 이렇게 차등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저희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96쪽을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이게 잘 안 되나요? 조례 제정? 일단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는 이미 아니, 조례 제정을 네. 지자체하고 우리 뭐 도교육청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 네. 교육장님 예. 답변해 주시면 그 10개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또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고요. 각 지역 단위에서는 우리 청주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조례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그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거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뚜렷한 법적 근거는 그거 없습니다. 교육경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도교육청 어떤 주관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교육청에서 예산 어떤 법적 근거에 세우시는 건가요? 그냥 뭐 도교육청 핵심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모든 사업이 이제 그렇게 아니 모든 얘기가 일단 그 도교육청의 어쨌든 주요 어떤 교육 시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보자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어쨌든 없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어쨌든 보면 교육청이 도교육청이 먼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 예산을 쓴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주목부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금 논리잖아요, 그죠, 교육장님? 그럼 시에 가서도 같이 뭐 소통도 하시고 거기에 어떠세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마치 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여기다가 이제 그 건의사항으로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이 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한 건 충청도 도교육청이잖아요. 시작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당연히 교육청이 주관을 하셔서 하는 거고 그런 협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도 필요하고 도교육도 필요하니까 우리 조례를 빨리 만듭시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도 명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속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실 사업이면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확대 필요가 또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또 하셨어요. 청소년 문화유지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유집이 있어요. 그럼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뭐 구청 4개 구청이 있으면 4개 구에 하나씩 뭐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를 해서 청소년 문화집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 방황한 학생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동구 문화집 마냥. 그럼 그런 쪽으로 본다면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에 도교육청이 앞장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활동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일정 부분 개방을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 시에 있는 자원들이나 공간들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같이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청소년 문화유집 같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거기 건의사항에다가 제시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예. 국가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11월 3일 날 총리행복교육 지구 축제, 동아리 축제를 했어요. 또 우리 교육장님이 또 청주 직접 방문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주주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주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와 서로 힘을 합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조례도 제정하고 또 청소년 문화 공간도 꼭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강력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부에서 하는 뭐 의원님들이 필요성이 사는 거니까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어요. 청소년들 잘 됐다는데 뭐 네, 반대하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학교라는 용어가 비인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단어인지 아주 궁금해서 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유사한데? 유사해도 안 돼요? 대안학교 형태로는 이제 아, 대안학교에 그게? 예, 대안학교. 대안학교가? 예, 그럼 대안학교는 지원금을 주나요? 따로 지원을 저희들이 사립이기 때문에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학교 밖 청소년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주 적은 액수긴 합니다만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면? 따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원금을 주면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나요? 당연히 나중에 이제 그 받아요? 실제로 받아요? 그러면 정산서 다 받고 아, 링컨 학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 못 그럼 가봤어요. 교직원 누가 가보셔가지고 그 지원금 쓰신 거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명숙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자랑 프로그램 지원으로 저희들이 3개소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링컨 학교가 대마도 수학여행 또는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국토 순례, 제주도 국토 도보 여행 뭐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수학 여행을 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정된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단 정산을 받기 전에도 가서 점검을 하고자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주니까 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해서 어쨌든 제 3자를 통해서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다.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